이런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박덕구가 눈덩이 속에서 새파랗게 질린 갓난아기를 발견하며 외쳤습니다. 여보, 빨리. 여기 아기가 있어.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정월 초하룻밤, 대문 앞에 버려진 바구니 속 아기.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운 순간부터 가난했던 노부부의 집안에는 믿기 힘든 경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행운이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10년 뒤 밝혀진 아이의 정체와 그날의 진실. 과연 노부부는 이 가혹한 운명으로부터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정월 초하룻밤 기록적인 폭설이 마을 전체를 하얀 담요로 덮었습니다. 박덕구는 아궁이에 나무를 넣으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눈이 와서야 어디 나갈 수도 없겠네. 순자가 손바닥에 입김을 불어가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새해 첫날이니 복이 들어올 거야. 그때 대문 앞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덕구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뭔 소리 안 들려? 무슨 소리? 울음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박덕구가 성큼성큼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 같은데. 대문을 열자 눈덩이 속에 반쯤 파묻힌 바구니가 보였습니다. 바구니 안에서 새파랗게 질린 갓난아기가 약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 박덕구가 아기를 안아들며 순자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순자가 뛰어나와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 추운 날에 누가 아기를. 지금 따질 때가 아니야.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부부는 서둘러 아기를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순자가 젖은 강보를 벗기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강보를 풀자 정교한 세공이 된 금반지가 떨어졌습니다. 박덕구가 반지를 주워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금반지네. 그리고 이것 봐. 순자가 비단 손수건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수건에는 설이라는 글자가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눈 속에 있었으니 설이라고 부르자. 박덕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야. 이 물건들은 잘 보관해 두자. 순자가 아기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아, 우리가 잘 키워줄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 형님. 박덕구가 문을 열자 10년 전 돈을 떼먹고 잠적했던 후배 김철수가 서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철수야, 너 어떡해. 사업이 잘 되어서 빚을 갚으러 왔어요. 김철수가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가져왔습니다. 박덕구가 어리둥절해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바람이야? 형님한테 진 빚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못 잤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합니다. 김철수가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자가 서리를 안고 나와 말했습니다. 서리가 복을 몰고 온 것 같아. 박덕구가 봉투를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덕구 씨, 큰 소식이야.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산에 국책도로가 지나간다는 발표가 났어. 박덕구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지가가 수십 배는 오를 거야. 순자가 서리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서리 덕분인가 봐. 그날 저녁 박덕구가 서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복덩이인 것 같아.
서리가 걸음마를 뗀 날이었습니다. 박덕구가 뒤뜰에서 김매기를 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에서 나온 뿌리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덕인가? 파보니 수령을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더덕이 나왔습니다. 박덕구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것 좀 와서 봐. 순자가 뛰어나와 더덕을 보고 입을 벌렸습니다. 어머나, 이런 게 우리 집에? 더덕 군락지야. 약재 시장에 가져가면 큰 돈이 될 거야. 서리가 아장아장 걸어와 더덕을 만지며 웃었습니다. 순자가 서리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설아, 내가 또 복을 가져다 줬구나. 서리의 100일을 앞둔 어느 날 마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낡은 구멍가게 주변의 대형 펜션 단지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사 책임자가 박덕구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편의점 물건을 여기서 납품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게가 뭐 대단한 곳도 아닌데 위치가 딱 좋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예요. 박덕구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서리를 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날부터 가게에는 손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덕구가 계산을 하며 혀를 찼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1년이 지났습니다. 박덕구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장병이 완전히 나았네요. 신기합니다. 박덕구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 병이 다 나았대. 순자도 안과에서 돌아와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시력이 많이 좋아졌어. 의사가 깜짝 놀라더라고. 서리가 두 팔을 벌리며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박덕구가 서리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설아, 내가 우리 집 복덩이가 맞구나. 마을 사람들도 서리를 보면 반겼습니다. 복덩이 왔네. 서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 박덕구가 마당에 잔디를 심으며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서리를 위해 새 집을 지어주자. 그래, 서재도 만들어주고. 서리가 잔디밭에서 뛰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서리가 10살이 되던 해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진이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귀촌 성공 사례로 방송에 나가실 분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니에요. 버려진 아기를 키우시면서 마을 전체가 살아났잖아요. 순자가 서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설아, 텔레비전에 나간다니 신기하지? 서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나가는 거죠? 박덕구가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복덩이랑 같이 나가야지. 방송은 전국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서리가 박덕구와 함께 밭일을 하는 모습과 마을 사람들이 서리를 복덩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송 이틀 후 마을에 고급 세단 2대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성그룹이라고 적힌 명함을 내민 변호사가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찾던 아이가 이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박덕구가 대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한성그룹 회장님의 외손녀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아이가 그 아이 같아요. 변호사가 서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덕구가 사진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친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구가 문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서리는 우리 아이예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박덕구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서리를 빼앗겨버리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박덕구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이장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이장이 주변을 살피며 박덕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덕구 씨, 큰 기회야. 무슨 소리예요? 한성그룹에서 거액을 준다고 하던데. 박덕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서리는 돈으로 바꿀 아이가 아니에요. 생각해봐. 그 아이 진짜 부모를 찾아주는 거잖아. 이장이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미리 받은 거야. 정보만 주면 돼. 박덕구가 돈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이장이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후회할 거야, 덕구 씨.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서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서리가 뛰어 집으로 들어와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운 아저씨들이 저를 따라와요. 박덕구가 서리를 품에 안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설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순자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설이 학교도 못 보내겠어. 집에서 나가지 말자. 그날 밤 담을 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덕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복면을 쓴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금반지가 어디 있어? 박덕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괴한 하나가 박덕구를 밀쳐냈습니다. 박덕구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괴한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반지는 없고 손수건만 있네. 그거라도 가져가자. 괴한들이 비단 손수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박덕구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서리는 방에서 자고 있어. 순자가 박덕구의 머리를 닦아주며 울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장이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덕구 씨 때문에 우리 마을 전체가 범죄 마을로 찍혔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괴범 소굴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리가 유괴된 아이라면서 우리까지 피해보겠네. 박덕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서리는 버려진 아이예요. 증거가 있어? 이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수건도 없어진 마당에 뭘 증명하겠어? 서리가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리가 무릎을 안고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나쁜 아이인가? 그날부터 서리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며 잠들었습니다. 박덕구가 서리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설아, 할아버지야. 밥 먹어야지. 서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서리가 자꾸 야위어가. 일주일 후 경찰차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덕구 씨, 영아 유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아이를 구한 거예요. 일단 서나와 주세요. 박덕구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순자가 서리를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서리가 경찰차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박덕구가 차창 너머로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설아, 할아버지 곧 돌아올게. 경찰차가 떠나간 후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서리를 보호시설로 데려가야 합니다. 순자가 서리를 꼭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리가 순자에게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 안 가요. 직원들이 강제로 서리를 떼어냈습니다. 서리가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리가 실려간 곳은 보호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한진태가 미리 매수한 사설 요양원의 지하 밀실이었습니다. 서리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리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와. 서리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남자가 서리의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지르면 안 돼. 어둡고 차가운 방에 서리가 홀로 남겨졌습니다. 서리가 문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시각 박덕구는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박덕구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찾아낼게. 서울에 도착한 박덕구는 한성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이 박덕구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약속 있으세요? 박덕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서리를 돌려주세요. 서리가 누구죠? 경비원이 박덕구를 밀어냈습니다.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박덕구가 건물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서리를 찾습니다라고 적힌 전단지였습니다. 박덕구가 눈물을 흘리며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제발 우리 서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박덕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박덕구가 정민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미나, 서리를 찾아줘.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덕구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민이 경찰 컴퓨터로 10년 전 기록을 뒤져봤습니다. 서윤이라는 여성의 교통사고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정민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고 당일 목격자 진술이 이상하네. 사고 현장 사진을 자세히 보니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습니다. 정민이 당시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10년 전 서윤이 사고건 기억나세요? 아, 그 사건. 뭔가 이상했는데 압력이 있어서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 어떤 압력이었죠? 한성그룹 쪽에서 왔어. 더 파지 말라고. 정민이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계획된 사고였구나. 정민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윤이가 사고 후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병원 기록에는 기억 상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이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설이 엄마를 찾았어요. 뭐라고? 살아계세요. 그런데 기억을 잃은 상태예요. 박덕구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설이를 찾을 수 있겠네? 한진태라는 사람이 모든 걸 조작한 것 같아요. 그 시각 설이가 갇힌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이가 환풍구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엄마, 내 딸. 여자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설이가 환풍구를 통해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누구지? 저는 설이에요. 서윤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설이라고? 네. 서윤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누구지? 서윤이가 머리를 감싸며 괴로워했습니다. 한편 한진태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한진태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비행기로 설이를 해외로 보내. 알겠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고. 한진태가 창밖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정민이 위치 추적으로 설이가 있는 병원을 알아냈습니다. 정민이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경비가 삼엄해요. 어떻게 하지? 일단 가보죠. 병원 주변에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박덕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야겠어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병원에 침입했습니다. 복도에서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누구세요? 정민이 경찰증을 보여줬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경비원들이 몰려와 정민과 박덕구를 에워쌌습니다. 박덕구가 소리쳤습니다. 설아. 설이가 멀리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설이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에게 막혀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정민이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물러나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박덕구가 눈물을 흘리며 설이가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설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구해낼게. 박덕구의 절규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민이 병원 밖에서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포기하면 안 돼요. 박덕구가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미나, 내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설이를 구해내겠어.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는 사설 보안업체가 있어요. 박덕구가 서둘러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땅 담보로 대출받겠어. 그러면 집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박덕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이만 구하면 돼. 그날 밤 정민과 보안업체 직원들이 다시 병원에 침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정민이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1조는 정면, 2조는 후면으로. 설이가 환풍구를 통해 옆방 아주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서워요.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무서워.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 정말요? 응. 마치 내 딸 같아. 그때 설이의 목에 있는 작은 점을 본 서윤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혹시 너 목에 점이 있니? 설이가 목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서윤이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야.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조용히 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설이야, 나야. 설이가 뛰어가서 정민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조용히 따라와. 정민이 옆방 문도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내 딸을 찾았어요? 정민이 서윤이를 보고 놀랐습니다. 설이 어머님이시죠? 그래요. 이 아이가 내 딸이에요. 설이가 서윤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주머니가 엄마예요? 서윤이가 설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 딸아. 세 사람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박덕구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이가 뛰어가서 박덕구를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박덕구가 설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 괜찮니? 네, 이제 괜찮아요. 서윤이가 박덕구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제 딸을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덕구가 서윤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설이는 우리 모두의 딸이에요. 정민이 급히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그때 서윤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박덕구가 보관해둔 금반지와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한진태가 모든 걸 감췄어요. 서윤이가 기억을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없애려고 사고를 냈어요. 박덕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서윤이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해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진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들이 한성그룹 본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진태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정민이 핸들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버텨요. 그때 뒤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청년회 회원들이 트럭 세 대를 몰고 왔습니다. 청년회장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덕구 아버님을 건드리지 마. 트럭들이 한진태 부하들의 차를 포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트럭에서 내려 길을 터주었습니다. 박덕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고맙다. 아버님, 먼저 가세요. 정민이 엑셀을 밟으며 한성그룹 본가로 달렸습니다. 본가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이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사가 나와 서윤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 아가씨? 아버지 계세요? 네, 서재에 계십니다. 한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딸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희야, 너 살아있었구나. 서윤이가 서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딸이에요. 한 회장이 서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아이가 박덕구가 육아 일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10년 동안 정성껏 키웠습니다. 한 회장이 일기를 받아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설이 첫날, 눈 속에서 천사를 만났다. 한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이가 한진태의 악행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한 회장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진태가 그런 짓을. 바로 그때 한진태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라니. 한 회장이 한진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다 안다. 한진태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한 회장이 전화를 들고 검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아들을 체포해 가세요. 경찰들이 들이닥쳐 한진태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한진태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한 회장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서리가 한 회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박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한 회장이 무릎을 꿇고 박덕구에게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서리가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집에 가는 거죠? 박덕구가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서윤이가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꽃가루를 준비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복덩이 돌아왔다. 덕구 아버님 만세. 청년회장이 꽃가루를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박덕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구 씨 용서해 주세요. 박덕구가 이장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다 지난 일이에요. 서리가 마을 아이들에게 뛰어갔습니다. 얘들아. 아이들이 서리를 둘러싸며 웃었습니다. 서리야, 보고 싶었어. 정말 재벌집 딸이야? 서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리예요. 순자가 서리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설아, 많이 아팠지? 할머니, 괜찮아요. 서윤이가 순자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님, 제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가 서윤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큰딸아, 같이 살자. 그날 밤 한 회장이 직접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한 회장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한 회장이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10년간의 고마움을 갚아야 해요. 한 회장이 설계사와 함께 집을 둘러봤습니다. 기존 모습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현대식으로 바꿔주세요. 의료시설도 갖춰드리겠습니다. 박덕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과해요. 한 회장이 박덕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몇 달 후 집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리가 새 서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와, 책이 이렇게 많아. 서윤이가 부엌에서 밥을 하며 말했습니다. 설아, 밥 먹자. 네, 엄마. 서리가 달려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도 엄마, 진짜 엄마도 엄마예요. 순자가 웃으며 서리를 안았습니다. 우리 서리는 엄마가 둘이나 있네. 어느 날 박덕구의 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가 와서 조사한 결과였습니다. 천연 탄산수 온천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덕구 아버님 복이 끝이 없네. 한 회장이 온천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관광지가 될 거예요. 박덕구가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익은 모두 나눠 가져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덕구 아버님이 우리 마을 은인이야. 명예회장으로 모시자. 서리는 학교에서 다시 정교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서리야, 축하한다. 감사해요, 선생님. 내가 정말 우리 학교 자랑이야. 서리가 집에 와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회장이 됐어요. 박덕구가 서리를 높이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복덩이가 최고야. 서윤이가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서윤이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뤄보세요.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한 회장이 매달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박덕구와 바둑을 두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덕구 형, 이번 수는 어떤가? 회장님이 더 잘 두시잖아요. 아니야. 자네가 인생의 고수야. 두 사람이 웃으며 바둑을 계속했습니다. 서리의 11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커다란 돼지를 잡아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박덕구가 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경사는 돈이 아니라 이 아이를 만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고 외쳤습니다. 건배. 서리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서윤이가 마을 도서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춘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개관식 날 서리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서리 도서관 개관을 축하합니다. 마을 아이들이 새 책들을 보며 신나했습니다. 와, 책이 정말 많다. 컴퓨터도 있어. 저녁 무렵 온 가족이 마당 정자에 앉았습니다. 박덕구가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해 감이 유난히 크고 맛있게 열렸네. 순자가 수박을 썰어주며 웃었습니다. 내년엔 더 큰 복이 올 거야. 서리가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서윤이가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한 회장이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몇 년이 흘러 서리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리가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자가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아,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박덕구가 순자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사춘기인가 보네. 갑자기 왜 저럴까? 서리는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이 SNS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서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시골에서 이렇게 살고 있네. 며칠 후 서리가 서윤이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이사 가요. 서윤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여기는 너무 답답해요. 박덕구가 서리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설아, 무슨 일인지 할아버지한테 말해봐. 서리가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몰라요. 박덕구의 표정이 상처받은 듯 어두워졌습니다. 설아,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서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가 박덕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리가 왜 저럴까? 크면서 생기는 일이겠지. 하지만 박덕구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서리가 계속 방에서 나오지 않자 박덕구가 걱정됐습니다. 박덕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있는 농장 한번 보고 올게. 이 비에 왜? 설이 기분 좋아질 만한 걸 가져올 거야. 박덕구가 우비를 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산길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박덕구가 서리가 좋아하는 산딸기를 따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박덕구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박덕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여보가 왜 안 와? 서윤이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덕구 아버님, 아버님, 산 아래에서 의식을 잃은 박덕구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박덕구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척추와 고관절에 큰 부상을 입으셨어요. 서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위험한가요? 전신 마비 위험도 있습니다. 서리가 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서리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순자가 서리를 안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심하게 말해서. 서리가 밥을 전혀 먹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밤새도록 울기만 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진태의 잔당들이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덕구 씨가 의식불명인 지금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겠습니다. 온천 운영권도 우리 것입니다. 정민이 법정에서 반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들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서윤이가 병원과 법정을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해. 순자도 충격으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서리가 누구였지? 할머니, 저예요, 서리요. 아, 우리 설아.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구 아버님 댁 경사도 다 지나간 것 같네. 온천도 빼앗긴다던데. 서리가 박덕구 병실에서 우연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10년간 서리에게 써온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우리 설아, 오늘 처음 웃었구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서리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설아가 걸음마를 뗐어. 할아버지 품으로 뛰어올 때가 가장 기뻐. 설아야, 할아버지는 내가 있어서 매일이 감사해. 편지마다 서리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서리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철없이 굴어서. 서리가 박덕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꼭 일어나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박덕구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서리가 기뻐하며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할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여요. 의사가 와서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박덕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설아. 서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박덕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서리가 박덕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할아버지를 다시 걷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박덕구가 서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리가 많이 컸구나. 서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철들었어요. 서리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간병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매일 와서 간병하다니. 서리가 박덕구의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시죠? 박덕구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설아. 아니에요. 제가 할아버지 다리 낫게 해드릴게요. 서리가 도서관에서 재활치료에 관한 책들을 빌려왔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며 메모를 했습니다. 무릎 관절 운동은 이렇게 하고 근육 마사지는 이 방법으로. 다음날 서리가 배운 대로 박덕구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박덕구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파서 못하겠어. 할아버지, 포기하면 안 돼요. 서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다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질게요. 박덕구가 서리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았어. 할아버지가 힘내볼게. 한 회장이 해외 재활 전문팀을 데려왔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박덕구를 진찰하며 말했습니다.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서리가 통역을 들으며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들으셨죠? 나을 수 있대요. 그 무렵 법정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민이 한진태 잔당들의 거짓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서류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패소입니다. 서윤이가 법정에서 나와 서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설아, 이겼어. 정말요? 응, 온천도 우리 거야. 서리가 박덕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이겼어요. 박덕구가 안도의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재활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리가 매일 박덕구와 함께 운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하셨어요. 정말? 네, 다리에 힘이 더 들어가요. 박덕구가 서리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몇 걸음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서리가 박덕구를 붙잡으며 기뻐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 빨리 회복되고 있어요. 몇 달 후 박덕구가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리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박덕구가 지팡이를 짚고 졸업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서리가 뛰어가서 박덕구를 안았습니다. 설아, 축하한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읽었습니다. 정교수석, 모범 시민상, 서리. 박덕구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서리가 최고야. 졸업식 후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네. 순자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설아 덕분에 할머니도 건강해졌어. 할머니, 저도 행복해요. 마을에서 박덕구의 회복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덕구 아버님 완전히 나으셨네. 서리가 효녀야. 박덕구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마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구가 마을 노인들을 위해 버스 한 대를 기증했습니다. 이 버스로 전국 구경 다녀오세요. 노인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덕구 씨 마음이 하늘 같아. 복 받을 일만 하니까 복이 계속 오는 거야. 서윤이가 마을에 사회적 기업을 세웠습니다. 온천 사업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회사였습니다. 모든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어요. 마을 발전을 위해 쓰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윤희 씨가 진짜 천사야. 외부 투기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정민이 그들을 추방하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시 오지 마세요. 서리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방황하던 소녀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우리 집을 지킬게요. 박덕구가 서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아,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대문에 새 문패가 걸렸습니다. 경사 가득한 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박덕구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어. 서리가 웃으며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할아버지.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온 집안에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리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 회장이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설아, 이제 한성그룹 경영에 참여해야지. 서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마을에서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이 마을을 전국 최고의 복지 마을로 만들고 싶어요. 박덕구가 서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설아. 내 마음대로 해라. 서리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위해 살겠어요. 다른 곳에서 온 소외된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복덩이야.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덕구와 순자가 9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순자가 서리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설아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 박덕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리가 매일 좋은 것만 해줘서 말이야. 서리가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셔서 제가 더 행복해요.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는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관광객이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정말 복을 받나요? 서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 복은 저절로 와요.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10년 전 서리를 발견했던 그날처럼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서리가 새로 지은 서리 장학관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테이프를 자르며 서리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박덕구가 서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서리가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그로부터 몇 년 후 박덕구가 병상에 누웠습니다. 나이가 들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침대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박덕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리를 만난 그날부터 내 인생은 매일이 경사였어. 서리가 박덕구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 만나서 행복했어요. 고마워, 설아. 박덕구가 가족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박덕구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슬픔보다는 박덕구의 좋은 일들을 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덕구 아버님은 우리 마을의 성인이셨어.
평생 좋은 일만 하셨지. 서리가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몇 년 후 서리가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100일 잔치날이었습니다. 서리가 박덕구가 했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모두들 와서 우리 딸 축하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모였습니다. 서윤이가 손녀를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새로운 복덩이야. 순자가 증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서리가 할아버지의 육아 일기를 꺼내 딸에게 읽어줬습니다. 할증조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들어볼래? 아기가 서리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서리가 딸을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또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 눈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 할증조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구해주신 것처럼 말이야. 집안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회장이 찾아와 증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복덩이가 되겠구나. 그럼요.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는 모두 복덩이예요.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리가 딸을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딸아, 곱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렴.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전체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눈 속에서 버려졌던 아기가 온 마을의 희망이 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리의 딸이 자라서 또 다른 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를 이어 전해지는 사랑과 경사의 역사. 그 집안의 복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 속에 버려진 작은 생명이 한 가정과 마을 전체를 변화시킨 이 이야기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박덕구와 순자 할머니의 헌신,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성장한 서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때로는 위기가 찾아와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 나가는 가족의 힘,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